안녕하세요. 아르테 안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축물 면적에 관한 내용인데요. 흔히 아파트,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분명히 같은 평수인데 실제로 가보면 크기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거 왜 그럴까 이런 의문 가져본 적 있으실 건데요. 그 궁금증 오늘 다 풀어드릴게요. 바로 갈게요. 각각의 면적이 같은데 실제 가보면 크기가 다른 이유, 그거를 아시기 전에 건축물의 면적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그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건축물의 면적은 벽체의 중심선으로 구하는 겁니다. 단 외단열일 경우에는 구조체의 중심선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게 구조체죠. 벽체라 그러면 단열재랑 마감까지 포함한 이겁니다. 이 두께의 중심선, 이게 원칙인데 단열재가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의 중심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에너지는 이제 외단열이 더 훨씬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권장하고자 그렇게 예외 조항을 둔 겁니다. 단열재와 마감을 포함한 이 벽체의 중심선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이제 평면 읽는 법을 보셨으면 어떤 평면인지 그냥 쉽게 보이실 거예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승강기랑 계단실 타고 올라와서 복도 쫙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실제로 쓰는 전용 공간, 골프 연습장, 화장실은 당연히 공용 공간에 묶여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면적을 구할 때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이 있어요. 이 계단, 승강기, 화장실, 복도 이런 부분이 다 공용 면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로 쓰는 면적들, 이게 전용 면적이에요. 골프 연습장 구조체의 중심선으로 면적을 제가 미리 좀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쭉 구조체의 중심선을 빨간 선 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하고 구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해 볼게요. 쭉 이렇게 빨간 선을 따라가다 보면 PD 설비 공간이에요. 설비 공간은 면적에서 빠지니까, 그래서 쭉 빠져서 승강기, 장애인용 승강기도 면적에서 빠집니다. 쭉 따라가서 화장실, 쭉 해서 위로, 그리고 이렇게 복도 따라가서 이렇게 가면 이 하부 오픈은 바닥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없어서 면적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용이 있고, 전용은 보시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색을 칠해봤어요. 노란색 톤으로 간 게 이제 공용 면적, 붉은색 톤으로 간 게 전용 면적입니다. 그래서 구해봤더니 전용 면적이 201, 공용 면적이 75, 바닥 면적이 276.81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이 아파트고요. 이 평면은 제가 한 5, 6년 전에 한참 열심히 일할 때 그때 이제 개발했던 평면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평면 읽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것도 한번 그 방법에 따라서 한번 평면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여기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승강기에서 내려서 이렇게 쭉 와서 현관문이 있네요. 현관문을 따라 들어서 여기 현관이 있고,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여기 전용 공간이겠죠. 그래서 전용 공간 쭉 있고, 현관 따라 들어오면 침실 3, 공용 욕실, 침실 2, 그 다음 쭉 들어오면 여기 거실 있고요. 식당 있고, 주방이 있고, 주방에서 대피 공간으로 이어지네요. 그리고 여기 쭉 들어가면 알파룸이라고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이 둘, 셋, 그리고 마스터룸 총 4개의 방이 있네요. 그리고 침실 1에서는 이제 전용 욕실 있고, 침실 1 앞에 이렇게 발코니가 있고, 이 발코니는 거실에서도 들어가고 침실 1에서도 나오고, 이제 세탁기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 세탁 공간이네요. 자, 근데 뭔가 좀 이상한 선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점선 보이시나요? 이렇게 점선? 이 점선이 뭐냐면 이렇게 벽체나 창이 있었던 자리예요. 여기 보면 이제 침실 1 앞에처럼 이 창이나 벽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거를 트고 확장을 미리 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이 확장형 설계죠. 보시면 뒤쪽에 주방 쪽도 그전에는 이제 발코니였던 거죠. 이 알파룸도 마찬가지고요. 발코니가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이 발코니는 뭐냐? 흔히 서비스 면적이라 그래서 그 바닥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 면적은 실제 전용 면적에서 빠지는 면적이죠. 여기에 이제 공용 면적이 이렇게 있고, 전용 면적이 이렇게 있고, 발코니 면적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3가지로 구분되네요. 그런데 아파트는 이 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전용 면적, 어떤 면적을 산정할 때는 벽체의 중심으로 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벽체의 안쪽선으로 해서 구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안목선이라고 해요. 이 눈에 보이는 딱 거기까지를 이제 전용 면적으로 치는 거죠. 그럼 요 사이 면적은 뭐냐? 벽체 공용 면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빨간 선으로 그 면적선을 쭉 그려봤어요. 이제 공용 면적, 안쪽 선이라 했죠. 안목선.
그다음에 벽체 중심선 있고 그 사이가 이제 벽체 공용 면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발코니 면적. 자,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톤을 칠해놨어요. 보이시나요? 이 보시면 이 공용 면적은 이렇게 노란색 톤, 그다음에 전용 면적은 빨간색, 그다음에 여기 오렌지색 이렇게 둘러서 쭉 있는 게 이게 벽체 공용 면적이에요. 그리고 이 녹색으로 돼 있는 게 서비스 면적, 발코니 면적이죠. 이 면적에서 이제 아예 빠지는 면적이에요. 여기 이제 전용 면적이 있어요. 59.97. 여기 이제 빨간색 면적이에요. 벽체 공용 면적. 이 빨간색 밖으로 이렇게 테두리로 오렌지색 쭉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용 면적. 이 공용 면적은 여기 이제 노란색 요 면적의 2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세대가 나눴으니까. 뭐 물론 이제 정식으로 구하려면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구하긴 합니다. 그 뭐 거기까지는 뭐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하루가 걸립니다. 자, 그리고 공급 면적. 이 공급 면적이 뭐냐면 위에 이거 쇄계 면적을 다 합친 면적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 가로 안에 있는 면적은 평으로 제가 환산한 겁니다.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한 거죠. 그 평으로 환산할 때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3.3058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평을 제곱미터로 가려면 3.3058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이 공급 면적, 그러면 23.92평이에요. 흔히 우리가 그 여기 몇 평대 아파트야? 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 공급 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저 여기 24평형 아파트예요. 그러면 공급 면적으로 24평형이구나. 그랬을 때 전용 면적은 얼마냐? 대부분 그 18평입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면적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조금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아파트와 다세대 빌라와 오피스텔이 왜 면적이 다른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설명을 위해서 표를 하나 작성했어요.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 이 구분, 면적이 이제 중심선 면적, 전용 면적, 벽체 공용 면적, 공용, 공급, 발코니 면적.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면적. 근데 이제 여기 제가 하나를 더 넣어봤어요. 실사용 면적이라고, 공용을 뺀 면적이죠. 전용 면적 플러스 발코니 면적. 이렇게 해서 실사용 면적을 제가 이제 산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가정이냐,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도면, 이 아파트 평면이 빌라도 똑같은 평면을 가지고 빌라를 또 짓고 이 평면으로 오피스텔도 짓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똑같습니다. 면적이 실제로 이제 가보면 크기가 똑같은 거죠. 그랬을 때 각각의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을 지금 이제 면적 산정 기준으로 면적을 구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그걸 설명드릴게요. 이 아파트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면적입니다. 중심선 면적. 보시면 이제 중심선 면적이면 전용 면적 플러스 벽체 공용 면적, 이 두 개를 합한 값이 이제 중심선 면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용 면적. 이 공용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이 노란색 왼쪽에 이 노란색이 2분의 1 그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면적, 그 위에 면적을 다 합한 게 이제 공급 면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발코니 면적,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여기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발코니 면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아파트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일단은 넘어가고요. 다세대 빌라로 가볼게요. 다세대 빌라는 구분하지 않음이라고 써놨는데, 그 주택법 시행 규칙에서 말한 주택의 전용 면적 산정에서 벽체 공용과 전용 면적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세대는 이 전용 면적이 얼마야 하면 이미 벽체 공용, 아파트에서 계산하는 벽체 공용이 포함된 면적입니다. 다세대 빌라는 65.79 전용 면적을 갖고 있어요. 똑같지만 아파트는 59.97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용 면적은 이제 아까 이제 이 코아의 면적이죠. 이 코아의 면적을 2분의 1 한 거죠. 이거는 뭐 셋 다 똑같습니다.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입니다.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은 99.46이에요. 왜 이렇게 나왔냐? 이 면적은, 오피스텔의 이 전용 면적은 발코니 존재하지 않죠. 이 발코니 면적과 실제 중심선 면적을 합친 값입니다. 왜 그러냐? 오피스텔은요, 발코니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고시에 보면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는 오피스텔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비스 면적이 아니고 전용 면적으로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은 다세대나 아파트의 중심선 면적의
발코니 면적을 합친 값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아파트는 23.92평입니다. 흔히 말하는 23평형대. 뭐 9이니까 뭐 24평형이라고 얘기하죠. 다세대 빌라 똑같습니다. 근데 오피스텔만 34평이 돼버렸어요. 분명히 이 왼쪽에 이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진 거예요, 이거대로. 근데 면적 산정 때문에 오피스텔은 34평형짜리가 됐고 아파트랑 다세대 빌라는 24평형짜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사용 면적을 보시죠. 실사용 면적을 보면 아파트는 29.32평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벽체 공용 면적이 여기서 빠진 거죠. 그리고 다세대 빌라는 30.08평이에요. 벽체 공용까지 포함했으니까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30.98. 똑같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자, 여기서 우리는 함정 카드가 있어요. 바로 이 실사용 면적이라는 표현. 바로 이 실사용 면적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게도 그 마케팅 쪽에서 먼저 나온 말이에요. 어디 마케팅이냐? 바로 요거죠. 다세대를 이제 팔기 위해서 상품을 포장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저희 전용이 얼마고요? 그 다음에 뭐 공용이 얼마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얼마예요? 그리고 발코니 면적이 얼마래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갖고 가는 면적은 이겁니다 라고 설명하면 참 좋아요. 근데 이런 설명을 아파트에서는 안 하죠. 아파트에서는 전용이 얼마고요? 벽체 공용 얘기도 아예 안 합니다. 아파트는. 공용이 얼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공급이 몇 평입니다. 근데 다세대 빌라는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30평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때요? 느낌이? 아파트는 24평짜리예요. 빌라는 이거 실제로 쓰는 면적이 30평이에요. 공용 빼고요.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그럼 오피스텔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똑같이 30평대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계약 면적이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 주차장까지 포함된 면적이에요. 기타 공용이랑 그 기준으로 얘기해요. 평당가를 얘기할 때도 오피스텔은 계약 면적 기준으로 얘기해요. 평당 900만 원이에요. 그거는 계약 면적 기준이에요. 그럼 이거로 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급 면적이 34평이라 할지라도 계약 면적으로 가게 되면 거의 뭐 40평 중반대가 나옵니다. 그냥 기타 공용이랑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실제로 똑같이 지은 이거 똑같이 왼쪽에 이렇게 똑같이 다 셋다 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파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당 얼마예요? 공급 기준이죠. 그죠? 24평짜리인데 평당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4억이 되겠죠? 평당 1,000만 원이면 다세대 빌라는 요걸 갖고 얘기하죠. 이거 평당 800만 원이요. 2.4억이에요. 얘는 평당 1,000만 원이고 얘는 평당 800이에요. 근데 똑같이 2.4억이에요. 오피스텔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평당 600입니다. 그럼 아까 계약 면적 기준으로 한 45평 정도 나온다고 하면 2.4억이 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케팅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평당 얼마예요? 재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뭐 한번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 왼쪽에 이제 보이는 이거대로 그대로 짓더라도 왜 면적이 다른지, 왜 다르게 부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기준이 없는 거죠. 법적으로 있지도 않은 이 실사용 면적이란 이것이 마케팅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생겨나서 이렇게 우리가 혼란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집을 구할 일이 있으실 때 꼭 물어보세요. 전용 면적이 얼마예요? 발코니 면적이 얼마예요? 라고 따로 그걸 꼭 물어보세요. 그걸 확인해 보시면 참 재밌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